그래. 요번에 다룰 주제는 그 명제라는 건데, 그 일단은 명제라는 거는 논리식에 관련된 주제이고, 논리라는 거는 기존에 보통 많이 봐왔던 어떤 연속된 선이나 또는 어떤 공간에서의 수학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야. 이거는 뭐 언어학에서, 인문학에서도 중요한 거고, 철학에서도 중요한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논리를 잘 아는 거는 다른 학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뭐 재밌게 봐보면 좋겠어. 자, 일단은 모든 거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은 어떤 정해진 언어로 얘기하는 것처럼 수학에서도 정해진 약속을 가지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정의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명제가 과연 무엇이냐, 무엇을 명제라고 정의를 하느냐라는 거를 보면은, 명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선언이야. 선언인데, 어떤 선언이냐면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증명되어질 수 있는 선언. 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란 게 가장 중요한 어떤 방점이고, 증명되어진다는 게 반드시 참일 필요는 없어. 거짓이라는 게 증명되어도 그것도 역시 명제라고 봐. 그래서 참이라는 거는 뭐 수학적인 기호로는 1 또는 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true 또는 false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거는 거짓인 어떤 선언이지, 문장인데, 이거 자체가 그렇다고 명제가 아닌 건 아니야. 거짓인 것이 증명될 수 있는 문장이니까 이거는 명제라고 볼 수가 있고, 밑에 거는 XY가 실수의 범위에 있을 때 이 방정식을 던졌어. 그럼 이거는 명제일까 아닐까?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는 명제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지금 영역에 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어, x 이퀄 2고 y 이퀄 5다. 이런 식으로 이 첫 문장에 이게 다 들어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3 이퀄 5라는 얘기를 하는 셈이니까 거짓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증명을 하기조차 민망한 거짓이지만, 정의상으로 by definition 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래도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다음은 이제 공리인데, 명제라는 것이 어떠한 문장을, 선언을 증명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서로 간의 약속들이 필요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A하고 B의 값이 같은데,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1을 양쪽에 한 것도 서로 같다. 이거는 증명을 물론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반적인 상식 또는 수학적인 상식에 갖췄을 때 너무나 자명하다, 너무나 자명하다, 셀프 에비던트한 선언이면, 문장이면은 그런 것들은 공리라고 칭하면서, 영어로는 엑시엄이라고 그러는데, 공리라고 칭해서 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요건 사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증명이라고 하고, 이것도 위에도 공리라고 하고, 위에 것도 공리의 일종인데 한번 각자 문장을 생각을 해보고 그 의미를 이제 기억하면 되겠어. 다음으로 나온 거는 정리라는 게 있는데, 정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참으로 또는 true로 증명된 명제.
이러한 명제 중에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는 어떤 유용한 것들을 정리라고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일종의 뭐 어떤 논문을 썼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 논문의 저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가장 유명한 게 피타고라스 정리지. 그다음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것도 아마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페르마라는 유명한 17세기의 수학자가 "나는 이거 아는데 당신들은 아십니까?" 하고 던진 하나의 숙제가 있어. 어떤 퀴즈를 던졌는데 이 사람은 자세한 증명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뭐 나는 아니까." 하고 가 버렸어.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어 덤볐는데 결국에는 20 세기의 말에 나가서 어 좀 썼네. 존 경이라는 또는 와일즈 경이라는 사람, 영국의 수학자가 이걸 풀었고 이 덕분에 이 사람은 뭐 안 그래도 뭐 천재고 성실한 수학자였지만 더 유명하게 됐지. 오케이. 그다음에 더 들어가기 전에 어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지금 외웠잖아. 명제의 정의, 공리는 무엇이고 정리는 또 무엇이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수학이니까 뭐 문장으로 이렇게 쭉 쓸 수는 없겠지. 단순 명료하고 굉장히 직관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호를 정해. 그래서 뭐뭐와라는 의미의 and는 교집합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V가 거꾸로 생긴 그런 기호를 쓰고 또는 이런 것은 V자 형태랑 비슷하게 생긴 합집합과 비슷하게 생긴 거를 쓰고 아니다 또는 부정 이 논리 쪽에서는 neg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기호를 표현할 때는 그냥 not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 not이라는 것도 정의가 되어 있고 이거는 기호로는 물결무늬 또는 여기서는 나는 이 기호가 쓰여져 같이 사용을 할 거야. 이것 또는 이것. 그 다음에 P에서 Q로 가는 화살표, Q에서 P로 가는 화살표, XOR라고 있는데 이거는 OR의 일종인데 exclusivity가 있는 OR. 이거 더 자세한 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동그라미에 플러스 기호가 있는. 그다음에 if는 위에 이미 나온 건데 if 그 다음에 then이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 그 영어 문장에 if 다음에 then이 오죠.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할 때 이 화살표가 if라고 보면 되고 이 뭐뭐이면 뭐뭐이고 또 A, B라고 하죠. B이면 A다 이런 이런 관계가 양쪽으로 다 성립이 되는 거를 if and only if라고 하고 간단하게는 IFF라고 써. 그래서 이런 거는 화살표를 양쪽으로. 자, 그다음 if then의 연장선의 그 개념인데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관계를 한번 좀 봐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거는 필요 조건 이런 걸 봐볼 거야. 주로 많이 쓰이는 기호가 P, Q라는 기호가 있고 P이면 Q이다 라는 거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이럴 때 이런 관계에서 P를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P이면 Q이다라는 것은 Q가 되기에 충분하다. Q가 되기에 충분하다. 뭐가? P가. 또는 집합으로 갔을 때 이거는 속한다는 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니까 여기서도 대문자로 하자. P는 Q에 속한다. 그림으로 그리면 P라는 게 여기 있고 Q가 이렇게 있는 그림이 되겠지.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일종의 하나의 팁인데, 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러한 문장들, 이러한 접속사, 접속 어구가 있을 때 그 뒤에 오는 문장들은 또는 조건들은 조건이 아니라 그래 조건이라고 하자. 조건들은 충분 조건들이 따라온다라고 보는데, 가만히 보면 뭐뭐 또는 or, every 뭐뭐이면 이건 총칭적으로 모든 거를 뜻하는 경우. 여기 예를 잠깐 보면, 자, 방금 말한 그 팁에 나온 단어 every time이라는 게 눈에 띌 텐데, 이거는 all the time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 이걸 뭐 K라고 하자. 오케이, K 문장.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언제나, 뭐 always지. 강아지는 짖는다. 바우할 때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게 K, B.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 knocking할 때 강아지가 짖는다, barking한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형성이 돼. 이것도 봐보자. whoever, everybody라고 또 볼 수 있어. 누구든지라니까. 친절한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받는다. 자, 그러니까 이거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여긴 kind의 K라고 하죠. K이면 beloved, 사랑받는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지. 자, 그 다음 필요 조건을 보면은, 필요 조건은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집합에 P라는 게 있고 Q라고 그랬지. 그래서 모든 P는 Q야. 모든 P는 Q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모든 Q가 P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지. 이쪽에 예를 들어 이게 강아지고 이게 고양이다. 그러면은 모든 동물은 강아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고양이나 그 외의 동물들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 하지만 어떤 동물은 이런 걸 말을 붙이면은 true가 되지. 참인 그 문장이 돼. 그래서 한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거, 그런 접속 어구가 있으면 그 뒤에 있는 거는 필요 조건들이 돼. 그래서 뭐 한정적으로 only if, 시기적으로 when, 그리고 특정한 거에만 의존적인 또는 뭔가 특정한 거를 must 해야 된다는 require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한정적인 조건이고, 여기서 예에서 보면 only if 존이 무비 시어터에 가면은 메리도 갈 것이다. 간다. 그러니까 존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메리의 행위에 대해서. 메리가 가려면 존이 가야 한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depends on이라는 게 있지. 이 뒤가 오는 게 필요 조건이 돼. 대기권은 14도로 진입해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 successful한 화성 착륙을 위해서는,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는 게 14도로 해야 되는데, 뭘 하기 위해서 랜딩을 화성에 도착륙하는 거를 성공적인 착륙을 하려면 14도여야 된다, 이런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거꾸로 한번 봐보자. 이게 그림에서 봤다면은 P는 Q 쪽으로 가지만 요거는 언제나 true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14도로 대기권에 진입을 하면 성공적인 랜딩을 한다. 아니지. 이거 말고도 다른 조건들이 많을 거야. 예를 들면은 뭐 기체가 좀 튼튼해야 된다든가, 뭐 연료가 충분해야 된다든가, 또는 패러슛이 잘 펴져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성공적인 랜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 예제도 한번 봐보자. 이런 하나의 문장을 논리식으로 한번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먼저 접속되는 그런 것, 논리 기호로 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지. if then이 하나 있고, if then은 이거지. 그 다음에 어떤 문장들이 있는데 여기 다 적혀 있어. 하지만 어떤 거는 not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여져 있고. 그래서 요거를 not을 유의를 해서 정의를 하면, 내 강아지가 죽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쪽 P는 죽는다라는 표현이니까 not이 붙어야겠지. 죽지 않는다면 내 고양이는 슬퍼하지 않을 거고, Q. 근데 Q는 슬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다 라는 또 not을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and, 그리고 my family will be happy 는 그대로. 그래서 이 문장을 논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은